몇 년 전 나는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다. 번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할 겸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할머니가 계신 곳에 머물기로 했다. 그 마을은 작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할머니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집 근처에는 작은 숲이 있었고 밤이면 귀뚜라미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곳이었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 첫날 밤 나는 집 뒤편에 있는 숲을 산책하기로 했다. 어두운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숲 중앙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호기심에 이끌려 그곳으로 향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등불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다. 등불 주위에는 누군가가 만든 듯한 원형의 나무들이 있었다. 순간 눈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스치며 지나갔다. 두려움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기분이 묘하게 뒤숭숭했지만 그냥 마을 어르신들이 무언가를 준비해 놓았으리라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날 밤 꿈자리가 매우 뒤숭숭했다. 이상한 형체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꿈을 꾸었다. 돌아가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였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께 전날 밤의 일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할머니는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그 자리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단다. 그 숲 중앙의 나무원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자의 자리를 상징한다고 전해 내려오지. 마을 밖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불행이 따를 수 있다는 말을 들어왔단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이내 그런 전설을 믿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나는 또다시 그 숲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가지고 갔다. 무언가 찍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같은 자리로 돌아가니 어제와 같은 등불과 나무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갑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공기조차 차가워진 듯했다. 그때 카메라 뷰파인더에 이상한 그림자가 찍혔다.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흐릿하고 알아볼 수 없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발걸음이 무겁고 느렸다. 간신히 힘을 끌어모아 집에 도착했을 때는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이후로 며칠간은 계속해서 같은 꿈이 나를 괴롭혔다. 돌아가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려왔고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였다. 결국 나는 짐을 꾸려 원래 살던 도시로 돌아오기로 결정했다. 도시로 돌아온 후부터는 이상하게도 다시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다. 그날의 경험은 꿈만 같았지만 카메라에 찍힌 흐릿한 그림자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곳에 다시 가본 적이 없다. 때때로 그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지만 다시 돌아갈 용기는 생기지 않는다. 혹시 그 숲의 전설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마주했던 형체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지만 그 사건은 내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공포로 자리 잡았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주변에는 낡은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고 밤이면 어딘가 으스스한 느낌을 주곤 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안 되어 나는 아파트에 작고 쾌적하지만 다소 특이한 구조에 적응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상한 것은 복도의 끝에 있는 오래된 거울이었다. 거울은 아파트의 첫 소유주가 남긴 유일한 물건으로 이로 인해 건물 관리인도 치우지 않고 두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 거울에서 묘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거울을 지나칠 때마다 식은땀이 나거나 소름이 돋곤 했다. 거울 앞을 지나다 우연히 목소리를 듣는 듯한 착각도 몇 번 겪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느낌은 마치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방에는 나 혼자였다. 신경을 곤두세운 채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거울을 지나쳐 완전한 어둠 속을 걸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거울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보였다. 그것은 마치 한 여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긴 머리와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얼굴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나는 순간 경직되어 움직일 수 없었다. 거울 속의 형체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발걸음을 옮길 수 없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점점 더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무언가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입은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 나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주저앉고 말았다. 다음 순간 그 형체는 사라졌고 나는 땀에 젖은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마치 꿈의 일부였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이후로 나는 그 낡은 아파트와 거울을 피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나는 건물 관리인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관리인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거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전에 그 아파트에서 사고로 죽은 여자가 한 명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거울에서 그녀를 본다고 하더군요. 나는 얼어붙은 채 관리인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 그 아파트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은 여자의 영혼이 아직도 그 거울에 남아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고 했다. 나의 심장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아파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기억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 여자는 무엇을 원했던 걸까?
왜 나에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을까? 이 물음은 끝내 풀리지 않은 채 나는 아파트를 떠났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아직도 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날 이후로 나는 거울을 향할 때마다 항상 두려움을 느끼곤 했다. 그곳에 남겨져 있을지도 모를 영혼을 다시는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있었다.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숲속에는 잊혀진 자의 나무라는 고목이 있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나무는 마을의 어둡고 비밀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은 영원히 그곳에 갇히게 된다고 했다. 어느 날 대학생인 지영은 도시 생활에 지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 마을을 찾았다. 그녀는 평소에도 공포 이야기나 전설에 큰 관심이 있었기에 잊혀진 자의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을 느꼈다. 지영은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접근하지 않으려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오래된 나무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무에 대한 탐험을 결심하고 작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저녁 무렵 그 숲으로 들어갔다. 해가 저물고 숲은 어둠에 휩싸여 가기 시작했다. 평소 같았으면 조용하고 평화로웠을 숲길은 그날따라 이상할 정도로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지영은 나무가 가까워질수록 온몸이 오싹해짐을 느꼈지만 호기심은 두려움을 눌러버렸다. 드디어 그녀는 그 전설의 나무 앞에 서게 되었다. 나무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뭔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뿜어내는 것 같았다. 지영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찍는 사진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희미한 형상이 함께 찍혔다. 처음엔 기계가 고장난 줄 알았지만 그 형상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나무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손처럼 보였다. 갑자기 지영의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의 발걸음은 나무 쪽으로 조용히 움직였다. 나무에 점점 가까워지자 그녀의 머릿속에는 낯설고도 음산한 목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와줘서 고맙다. 이제 우리는 하나야. 지영은 비명을 지르며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기억은 희미해졌고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나무에 손을 대자마자 눈부신 빛이 그녀를 감싸는 것이었다. 몇 주가 지나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역시 그 나무 때문이라며 두려워했고 마을의 어르신들은 숭고한 의식을 통해 그녀의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시간이 흘러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여행자가 그 마을에 도착했다. 그는 예쁜 풍경들을 사진에 담기 위해 온 여행가였다. 그러던 중 마을 숲 근처를 지나며 낡은 카메라 하나를 발견했다. 카메라 속에는 전혀 알 수 없는 형체가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에는 두려움에 찬 여자의 얼굴이 찍혀 있었다. 그 여행자는 그 길로 마을을 떠났고 그 카메라는 지금도 어디에선가 숲의 전설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을 것이다. 마을은 여전히 잊혀진 자의 나무의 전설을 믿으며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끔 용감한 혹은 무모한 자들이 그 숲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산속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 오두막은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주변의 다른 집은 찾아볼 수 없이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우리는 도시의 소음 대신 자연의 조용한 소리를 들으며 며칠을 보낼 계획이었다. 첫날 밤 우리는 숲속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었다. 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올빼미의 울음소리, 그리고 불꽃이 튀는 소리가 어우러져 모닥불. 주위의 분위기는 한층 신비로워졌다. 그런 가운데 친구 중 하나가 도시에서 유명한 귀신 이야기를 꺼냈고 자연스레 모두의 관심이 그에게 쏠렸다. 그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는 오래된 한옥에 살던 할머니의 귀신이었다. 그 한옥은 원래 조선 시대의 고위 관직이었던 인물이 살던 곳으로 그의 원한과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이 얽혀 있었다고 했다. 할머니의 귀신은 밤마다 수놓아진 한복, 차림으로 나타나 집안을 배회했고 때로는 거울을 통해 사람들의 뒤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괜히 서로를 겁주며 낄낄댔다. 그러나 웃음소리도 잠시, 대화가 이어질수록 점점 분위기는 묘하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갑자기 누구랄 것 없이 주변의 숲을 힐끗거리게 되었고 자연의 소리마저도 싸늘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얼른 이야기를 끝내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흔들리는 나무 소리나 바람 소리와는 다른 마치 사람의 기척 같은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 전에 착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눈을 감았지만 이내 그 소리가 오두막 안 바로 바깥 복도에서 들려온다는 걸 깨달았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문을 열어보았다.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분명히 발소리가 들렸던 방향인 문 끝에서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어보니 이어지는 것은 좁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었다. 이미 너무 호기심이 강하게 자극받은 나는 친구들을 깨우지 않고 혼자서 올라가 보기로 했다. 다락방은 어둡고 먼지로 가득했지만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그 위에 펼쳐진 오래된 사진첩. 나는 무슨 마음에서인지 사진첩을 열어보았고 그 속에는 몇 장의 낡고 바른 가족 사진들이 있었다. 하지만 사진의 한 구석에 찍힌 여인의 모습은 어딘가 낯익었다. 바로 친구가 이야기하던 그 할머니의 귀신이었다. 한복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그녀의 얼굴은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다. 갑작스레 바람이 창문을 통해 불어오며 사진이 흩날렸다. 그때 귀전으로 들리는 흥얼거림, 몸이 얼어붙었다. 나를 제외한 누구도 이곳에 있을 리가 없었다. 흥얼거림은 불분명하지만 확실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나는 사진첩을 닫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에게 내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자 모두가 기이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사실 어젯밤에 나도 누군가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발소리를 들었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서도 한동안 그날의 기억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오두막에서의 휴가는 무사히 끝났지만 이후로도 종종 그날 밤 방문한 다락방의 기억과 할머니의 사진이 떠오르곤 했다. 그리고 혹시나 다시 그곳에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번에는 절대 홀로 다락방을 탐험하진 않겠다고 다짐했다.